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 주 잘 보내셨나요? 유치한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if라고 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. 배우는 순서는 늘 그렇듯 비슷합니다. 자, 들어가기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if라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. 지난 5강에서 if문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요.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if는요, 어렵지 않아요. 왜 어렵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영어의 뜻과 파이썬 문법의 의미가 동일합니다. 물론 사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실 거예요. 즉 if를 우리는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 배울 때 항상 뭐 "내가 만약 부자라면"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if 역시 즉 파이썬에서의 if 역시 "만약 뭐뭐라면"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. if를 배우는 이유는 이러해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저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 만약에 오늘 일찍 퇴근하면 몇 시가 될 것 같아. 만약에 도로가 막히지 않는다면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마트에 가면 만약 할인을 하면은 나 이거 2개 살 거야. 이런 식으로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죠. 즉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인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.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. 자, 만약 우리가 부자라면 "아파트를 사겠어"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 파이썬 if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f 한 다음에 조건을 쓰고요.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겠죠. 그래서 이것이 참이라면 수행 문장을 밑에다 써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이렇게 되고 이 조건, 즉 내가 부자다라는 거에 대한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 수행 문장 이거를 하겠어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건이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의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. elif 즉 우리는 else i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else if라는 것을 계속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if 조건 수행 문장, 그다음에 else if 조건 수행 문장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나열은 개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만큼 쓰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는 else 해서 수행 문장을 적어 주시면 돼요. 자, 여기에서 if가 들어가 있는 것, 즉 if랑 else if랑 else if 이런 것들은 조건이 있는데요. 그냥 else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. 조건이 없는 경우 else를 써서 마무리를 해 주는데요. 그럼 else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? 그렇죠. 그 외라는 의미가 되겠죠. 자, 제가 각각 내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를 가고, 내가 중학생이면 중학교를 가고, 내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 봤어요. 내가 초등학생이면 수행해야 될 문장. 내가 중학생이면 수행해야 할 문장. 그다음에 내가 고등학생이면 수행해야 할 문장이 이렇게 있고 조건이 있는 거에서는 if, else if, else if를 나누어 주시고 인제 조건이 없고
그 외를 의미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쓴다고요? 그렇죠. else를 쓰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if문으로 성적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여러분,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신 집중하시고 한번 봐 주세요. 우리가 성적을 처리할 때 채점된 점수가 있고 성적에 따른 등급이 있잖아요. 그것을 제가 요렇게 표현을 해 보았어요. 만약 점수가 90 초과에서 100 이하라면 A라는 등급을, 만약 점수가 80 초과에서 90 이하라면 B라는 등급을, 만약 점수가 70 초과에서 80 이하라면 C라는 등급을 주고 그 외에는 D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if 쓰시고 조건을 써 주시면 되는 거고요. 또 만약이 있으니까 else if로 연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 조건을 써 주시면 되고요. 또 else if를 써서 조건을 써 주시면 되고 그다음 그 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else 해 가지고 문장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한 범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 볼까요? 제가 밑으로 얼른 내려서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이것은 우리가 '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.'라는 생각이 들어요. 80점 초과에서부터 90점 이하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과는 요렇게 동글뱅이를 비워 놓고 이하나 이상은 동글뱅이를 채워 놨잖아요. 그리고 요렇게 부등호를 표시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표현한다라고 하면, 즉 이 범위를 표현한다고자 하면 and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 주면 돼요. 즉 프로그램에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. 스코어가 80 보다 크고, 즉 초과하고, 그죠? 스코어가 90 보다 작거나 같은 90 이하인, 이게 and라는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. 요렇게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if 한 다음에 범위를 설정을 해 주시고 콜론 해서 수행해야 될 문장을 써 주시면 되죠. 그다음 조건은 else if로 해서 조건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 수행해야 할 문장. 그다음에 else if 한 다음에 조건 적어 주시고 수행해 줘야 할 문장. 그다음에 else 문장. 요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자,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if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이 의미는 뭐였죠? 뭐뭐라면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였어요.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영어 뜻과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. 요렇게 나열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쓸 수 있고 그 외를 의미하는 게 else입니다. 그럼 여러분,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. 여기 위에 써져 있는 문장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.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? 내가 조건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. 그렇죠.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 요것은 반드시 써야 하는 거죠. 그다음에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else if로 나열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조건이 없는 상황이 있다면 else를 써 주시면 됩니다.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요 부분인 거죠.
if 조건, 그다음에는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잘 정리되셨나요? 자, 그러면 여러분들께 생각하는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조카를 만났어요. 6 살짜리 조카가 갑자기 저한테 369 게임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. 근데 아직은 6 살밖에 안 돼서 1 부터 10 까지 범위에 대해서만 369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. 이게 이제 10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했던 369 게임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러면 1 에서부터 10 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표현이 되겠죠. 그런데 3 이나 또는 6 이나 또는 9가 나오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. 그쵸? 그러면 포문으로 1 에서부터 10 까지를 계속 수행하도록 만들고 3 또는 6 또는 9가 나오면 박수를 치는 거죠. 즉 박수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. 프린트문으로요. 그다음에 그 외의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. 네. 이해되셨나요? 요번 과제.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if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고요.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